자, 오늘은 FIBA 월드컵 예선전 대한민국 대 프랑스 경기를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그냥 분석이 아니라 머신러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언어보와 핸디캡 베팅 가이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경기 데이터랑 흐름을 보고 내놓는 저의 개인적인 예측이라는 점. 최종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겨주시고요. 저희가 더 좋은 분석을 이어가는데 여러분의 슈퍼땡스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 경기 상황이 좀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는 극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갔고 프랑스는 이미 조 1위 확정이죠. 그러니까 양 팀 다 막 목숨 걸고 뛸 이유는 없는 이른바 데드러버 매치예요. 근데요, 바로 이럴 때가 데이터 분석가들한테는 진짜 기회거든요. 동기부여 같은 핵심 변수를 파고들어서 숨겨진 가치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기준점, 바로 언더오버인데요. 지금 북메이커들이 총 득점 기준을 152.5점으로 잡아놨어요. 과연 이 숫자가 합리적일까요? 한번 따져봐야겠죠? 핸디캡은 더 흥미롭습니다. 프랑스의 무려 마이너스 22.5점. 와, 정말 높은 기준이죠? 이런 경기에서는요, 주전들보다는 벤치 멤버들이 얼마나 해주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 평균 스탯만 보면 안 되고요. 공격 기회 한 번당 얼마나 점수를 낼 수 있느냐, 이런 포제션당 득점 기대치 같은 더 세밀한 지표로 들여다봐야 정확합니다. 자, 그럼 머신러닝 모델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최신 라인업의 변수, 그러니까 결장자 정보를 걸러내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프랑스 쪽을 보면요. 핵심 센터인 도미니크 말롱가 선수가 뇌진탕으로 못 나오고요. 일리아나 루페르트 선수도 빠졌어요. 이 두 선수가 골밑을 지배하면서 상대 공격을 막아주던 선수들이거든요. 이 이탈이 정말 치명적이죠. 그래서 저희 모델은 프랑스의 공격 효율, 그러니까 100번 공격했을 때 몇 점을 넣느냐 하는 이 수치가 기존의 111.5에서 106.8까지 꽤 많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데이터는 아주 명확하게 약점을 하나 콕 집어내고 있어요. 바로 슈터 강희슬 선수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 의존도입니다. 보세요. 강희슬 선수가 코트에 있을 때는 팀의 공격 효율이 104.2까지 올라가는데 딱 벤치로 들어가 쉬는 순간 88.5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결국 승부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겁니다. 이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양 팀의 전술적 상성을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대결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어쿠스틱 기타 대 헤비메탈 앰프의 충돌이라고요. 느낌이 오시죠? 아주 정밀하게 튜닝된 어쿠스틱 기타 선율 같은 대한민국의 섬세한 공격이 그냥 냅다 굉음을 내지르는 헤비메탈 앰프 같은 프랑스의 강력한 수비와 빠른 공격 전환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비율을 데이터로 한번 바꿔볼게요. 우리나라는 스크린을 활용해서 차근차근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섬세한 지공 농구를 하죠. 그래서 경기 속도, 즉 페이스가 68에서 70 정도로 느린 판입니다. 반면에 프랑스는 어때요? 상대 수비가 자리 잡기도 전에 그냥 막 밀고 올라가는 아주 공격적인 속공을 즐기죠. 페이스가 75에서 78에 달합니다.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농구죠. 단기 토너먼트에서 선수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뭘까요? 바로 누적된 피로입니다. 이 피로가 슈팅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거든요. 이번 예선 일정이 정말 빡빡해요. 7일 동안 5경기를 치러야 하거든요. 이게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세요. 특히 슈팅이 중요한 우리 팀에게 하체 피로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다리 근육에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슛의 궤적이 낮고 평탄해지겠죠? 바로 이것 때문에 슛이 림을 통과할 확률이 10% 이상 뚝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랑스의 간점이 드러납니다. 압도적인 선수층의 깊이요. 이미 본선행을 확정했으니까 굳이 주전들을 무리시킬 필요가 없죠. 10명이 넘는 선수를 골고루 돌리면서 경기 내내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쳐가는 대한민국의 약점을 파고들 프랑스의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변수들을 종합해서 머신러닝 모델은 최종적으로 어떤 스코어를 예측하고 있을까요? 그 결과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54점에서 61점 사이의 득점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 수비수들의 긴 팔과 강력한 몸싸움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무기인 3점슛 성공률이 평소보다 크게 떨어질 거라고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프랑스는 81점에서 88점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요? 네, 그 이유는 경기 후반에 이미 승패가 갈린 상황이 되면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템포를 늦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균 득점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가 예측된 거죠. 따라서 양 팀의 점수를 합치면 총 예상 득점은 135점에서 149점 사이 구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안전 마진이 높은 두 가지 핵심 선택지를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추천은요. 총 득점 152.5점 언더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피지컬이 강한 유럽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대한민국의 득점력, 그리고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할 프랑스의 경기 템포, 이 두 가지가 모두 언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은 프랑스의 마이너스 22.5점 핸디캡 승리입니다. 이건 양팀의 공격 효율 격차가 너무 뚜렷하고 또 우리나라의 얕은 선수층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한계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순 없죠. 그래서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 핸디캡을 극복하는 이변의 시나리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델링을 돌려본 결과 대한민국이 플러스 22.5점이라는 핸디캡을 지켜낼 확률, 그러니까 이변이 일어날 확률은 14.8%로 계산됐습니다. 그럼 24.8%라는 확률이 현실이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두 가지 조건이 거의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강희슬 선수가 그날따라 슛감이 폭발해서 3점슛 성공률 45%를 넘기는 말 그대로 미친 날이어야 하고요. 둘째, 박지수 선수가 상대 골밑을 완전히 장악해서 파워를 계속 얻어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물론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이렇게 낮은 확률의 변수에 기대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필수 확인 사항입니다. 데드러버 매치다 보니까요, 경기 당일에 감독이 예고 없이 라인업을 확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기 시작 직전에 양 팀의 최종 선발 라인업을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